그 알뜰폰 말고 네. 또 이제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좀 팁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좀 그 실행을 못하는 것들. 사실 뭐 특별한 방법이 뭐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네. 사실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냥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쓰고 네. 월말에 남으면 막 저축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냥 먼저 딱 내가 저축률을 좀 정한 다음에 먼저 좀 저축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좀 쓰는 습관을 좀 들이다 보면은 확실히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가계부 같은 거 쓸 필요도 없거든요. 왜냐면 내 딱 체크카드에다가 뭐 한 달에 50만 원이면 50만 원, 70이면 70 딱 넣어놓고 그 정도만 딱 쓰니까 공과금 낼 거 빼고 저축하고 나머지 생활비 이제 쓰면은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선 지출 후 저축이 아니라 네. 선 저축 후 지출.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몇 프로 막 보통 보면 막 짠택하려면 80% 저축해야 된다. 뭐 사실 이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어쨌든 목표 한 것만큼 계속 좀 따박따박 모아가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모으더라도 계속 좀 꾸준히 모으고. 그러니까 재테크에 관심 많이 갖는 사람들도 다들 네. 느끼는 거지만 돈을 더 버는 것보다 돈을 덜 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는 게 소득을 늘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습관이 좀 어릴 때부터 들면은 좋기는 한데 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저축을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거에 그냥 맞춰서 살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보통 막 돈 막 없다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주변에도 보면 식비로 엄청 쓰시고 술값 같은 것도 막 엄청 쓰고 사실 할 거 다 하면서 돈이 없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어디다가 쓰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긴 한 거야. 진짜 막 아껴 쓰는데도 이제 뭐 소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다가 부모님 도와드리거나 그래서 없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쓸 만큼 쓰더라고요, 사실. 네. 저희 이 자리에도 그 네. 부동산 투자 잘하시는 용수형, 예, 강용수 대표님 네. 나오신 적도 있는데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 지출을 미리 월별로 다 계획을 해 놓는다. 근데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크리스마스, 뭐 설, 추석은 매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달의 지출이 갑자기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이거는 매년 돌아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그걸 감안하고 평소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조사비 같은 경우들도 저도 보통 다른 통장에다가 별도로 모아요. 한 달에 1년에 예를 들면 부모님 생신이 저희 양가 생신이니까 4번 있고 네. 명절 있고 뭐 어버이날 이런 거 하면 대충 이제 용돈을 드리는 거를 그렇죠. 아내랑 정하죠. 이제 생신 때 얼마 드리고 해가지고 아예 다른 통장으로. 네, 별도 통장에다 한 달에다가 뭐 40이든 50이든 이제 모아놓고 거기 안에서 쓰면은 이게 사람들이 또 저축하다 짜증나는 게 내가 막 70%씩 모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에 뭐 결혼식이 많아가지고 그게 깨지면 또 짜증나거든요. 약간 다이어트처럼 망했어 안 해 약간 이렇게 되는데 그거 좀 방지하려면은 다른 통장에서 좀 모으면 확실히 도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칸막이를 그냥. 네, 그래서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한대요. 냉장고에다가 한 달 고정 지출을 다 써놓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은 뭐 인터넷비는 얼마고 가스비는 얼마고 한눈에 딱 이제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내 소득은 얼마고 그럼 그걸 이제 냉장고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계속 이제 각인을 좀 시키는 거죠. 우리 집은 한 달에 얼마씩 저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저는 5식구거든요. 오, 그래요? 애가 셋이어가지고. 오, 네. 애국자십니다. 짠테크는 안 됩니다. 애가 셋이면은. 저 혼자는 어떻게 아낄 수가 있어도. 그쵸. 근데 이제 결혼도 하셨고 곧 아기가 나오죠. 네, 올해 말에 나오는. 올해 말에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도 이제 알겠네. 딸임. 딸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들 같은 거 안 키우거든요. 네네. 그럼 뭐. 딸만 셋. 정말요? 요즘 딸이 좋습니다. 아들 필요가 없어요. 웃프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제 딸이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식구가 많아지면 네. 짠테크도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네. 또 요걸 보시는 분들도 네네. 자녀 하나 둘 정도를 키우고 있고 뭐 맞벌이를 하든 안 하든 이게 혼자 살 때라면 짠테크를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내가 좀 갈 수밖에 없는데 좀 어디 뭐 플랜이 있나요? 사실 아내랑 처음에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조금씩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서로 타협을 해서 좀 중간으로 맞춰지는 과정이 좀 있긴 했고요. 뭐 예를 들자면 아내도 되게 짠순이에요. 그래서 거의 네. 30살 때까지 거의 한 1억 정도를 이제 모았었는데 그랬는데 대박이다. 짠순인데도 뭔가 저는 조금 더 이제 극단에 좀 치우친 쪽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좀 아내 같은 경우 아기자기한 이런 소품 같은 것들 뭐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딱히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제 기준에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얘기를 했을 때도 있었고 아내는 뭐 예를 들면은 어디 뭐 전시회 같은 데 갔다 오면서 모래시계를 이제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샀니? 했더니 이게 3분짜리라고 양치질 할 때 쓰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비싼 건 아니에요. 비싼 건 아닌데 저는 그냥 굳이 저거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씩 이제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 정한 건 이제 그냥 뭔가 꼭 필요한 거는 생활비로 쓰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 말고는 용돈 안에서 좀 자유롭게 쓰자 해가지고 개인 용돈을 딱 정하고 용돈 안에서 자유롭게 쓰자. 네네, 그 20만 원 안에서 네네네. 자유롭게. 그 안에서는 그냥 뭘 사와도 뭐라고 하지 말자 서로 약간 이렇게 합의가 돼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요즘에 사실 저도 좀 힘든 거는 육아용품을 이제 조금씩 그쵸.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네. 저는 이제 제가 30년 넘게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가 처했던 소비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옳다 그르다가 판단이 되는데 네. 애기 관련된 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아내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대부분 이제 당근 중고 거래로 해가지고 많이 사고 보통 뭐 한 반 값이나 뭐 반의 반값 이렇게 많이 팔고 주변에도 그냥 그런 거 다 살 필요 없다고 중고로 좀 사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해나가고 있는데 약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이 이제 계속 처하다 보니까 저도 아기가 생기면 예를 들면 뭐 분유를 고를 때도 뭘 해야 될지 기저귀는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사실 조금 그렇죠. 어려울 것 같아서 특히 또 이제 네. 첫 아기 때는 네. 뭐든지 막 좀 좋은 거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좀 내가 아기한테 좀 미안해지고 싶지는 않고 막 약간 이런 마음이 또 이제 부모도 맞아요.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뭐 유모차도 좋은 거 사고 싶고 막 이런 거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애 셋 키우고 나서 네. 보니까 에이, 별로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고 그래요? 자, 당근으로 사도 돼.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첫째 때는 좋은 유모차를 샀다가 그래요? 이제 둘째 다 크고 나서 네.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예정에 없던 셋째가 네네. 이제 나오는 예정이 없었던 건가요? 그때는 정말 싼 유모차 샀어요. 맞아. 좋은 거 필요 없다. 근데 막 이런 막 유모차 리뷰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애기들은 뭐 이렇게 머리가 흔들리면 안 되고 그래서 뭐 고정해줘야 되고 고정해줘야 되고 이게 뭐 바퀴가 커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비싼 걸로 가는데 또 경험해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맞아요. 최대한 좀 그래도 유모차는 회사에서 대표님이 사비로 사주셨어요. 오. 예전에 공약을 좀 하셨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임신한 직원이나 아이가 생긴 직원이 있으면 내가 유모차는 비싼 걸로 네. 사주겠다 하셔가지고 공약을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곧 결혼할 PD가 듣고 있는데. 네, 한번 요청해 보시기. 근데 이제 부부간에도 아내분은 네. 짠순이. 근데 강 과장님은 사실 짠돌이였잖아요. 네. 근데 성향이 그래도 짠돌이 짠순이니까 좀 맞는다 쳐. 근데 부부간에도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소개팅하는 차원에서는 아닌갑다 할 수 있는데 네네. 이미 부부 사이에서 좀 생각이 엇갈리거나 아껴야지 하는데 사실은 잘 이게 안 되거나 할 때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네. 그래서 결혼 전에 미리 좀 잘 확실하게 파악을 성향 해야 파악을 잘 해놓으면 좋은데. 근데 이미 일단 늦었다. 네, 늦었다고 식을 치면은 올렸다.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아내도 이제 쓰다 보면 좀 이렇게 네. 마음이 막 이렇게 해이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서로 이제 목표를 한번 다시 좀 점검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돈이 왜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를 좀 점검을 하면 그 한 달에 좀 이제 얼마큼씩 저축을 해야 되는지 네. 그런 거 대충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한번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이번 달에 우리가 목표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맞추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좀 그 목표를 좀 되새기는 게 좋은 것 같고 보통 이제 막 주변에도 보면 막 그 돈 때문에 계속 싸우는 커플들 보면 특별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 목표가 전혀 없는 경우들이 좀 많고 주변 직장 동료도 보면 계속 뭔가 배우자랑 돈 때문에 맨날 싸웠는데 갑자기 같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게 청약이 갑자기 당첨이 되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이 합심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강제적으로 목표가 생겨도 좋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미래를 좀 그려보다 보면은 좀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아는 분 같은 경우도 그렇게도 한대요. 가끔씩 남편이랑 앉아서 10년, 20년, 30년 후를 되게 구체적으로 막 적어본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얼마를 벌고 있는데 나중엔 어떻게 될 거고 회사의 상사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때쯤이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그럼 그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되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계속 쓰고 얘기를 좀 하고 하다 보면은 한쪽이 좀 정신 못 차리고 막 쓰다가도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조금 헤프게 쓰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우리가 좀 빡센 상황이구나, 뭔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구나라는 걸 좀 인식을 좀 하게 되면은 확실히 좀 이 경각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또 보면은 약간 취미생활 비용 이런 걸로 또 많이 싸우거든요. 그쵸. 뭐 막 제 주변에 보면 뭐 골프 용품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제 친구는 또 그 마블 피규어를 모아요. 근데 그게 또 대부분 한정판이고 엄청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싸우다 이제 서로 한 게 그 총액을 좀 정했대요. 피규어의 총액을 합산한 네. 현재 시가로 합산한 총액을 좀 정해서 얼마 이상 넘어가면은 하나 팔고 다시 이제 하나를 좀 채워놓고, 그럼 그게 이제 무한정 좀 많아지면은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되게 꼴보기 싫잖아요. 네, 저거 네. 알지도 못하는 캐릭터들이 막 망도 있고 막 집에 막 몇십 개가 있으면 너무 싫은데 꼴도 보기 싫죠, 진짜. 꼴도 보기 그럼 또 싸우고, 그럼 또 네. 돈 얘기 나오고, 그러면 또 그 얘기를 왜 꺼내 이러다 보면 또 막 더 싸우게 되는데, 아. 좀 그런 거 방지하려면 취미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약간 액수를 정하거나, 아니면 아까 저희 했던 것처럼 좀 용돈 안에서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좀 더 맞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 집마다 뭔가 좀 해결책은 다 달리 좀 있어야겠지만 네, 다르겠죠. 일단 좀. 목표를 좀 구체화해야 되겠고 네. 경각심을 좀 같이 가져야 되겠고. 그게 없으면은 그냥 사실 당장 보통 웬만한 맞벌이 부부들이 당장 뭐 생활비가 없어서 걱정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제 앞으로 다 그렇죠. 매달 쓰니까 예. 앞으로 모을 돈이 없고 앞이 미래가 불안하고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저랑 아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차를 샀는데 계속 가격대가 막 이제 올라가는 그 거예요. 중고차 사러 가신 영상 봤어요. 네네. 네.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아니 막 주변에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 개인 사업자가 있어서 뭐 렌탈 해라, 리스 해라. 그래서 막 비용 처리가 되니까. 비용 처리 되니까. 네. 그러면 막 한 달에 좀 웬만한 차 뽑으면 뭐 한 7, 80은 우습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혹해서 그래 뭐 비용 처리 된다고 해서 가다가 뭔가 그 이제 비용도 결국 내가 쓰는 그렇죠. 돈인데. 내가 쓰는 네. 거고, 우리가 매달 이제 모아야 되는 돈이 네, 있고, 네, 우리가 사둔 아파트에 들어가려면은 대출을 받더라도 더 필요한 돈이 있고, 이걸 우리가 몇 년 동안 모으기로 했는데 그걸 해버리면은 그게 좀 이제 빵꾸가 나는 거예요. 네. 뭐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제 중고차로 샀던 것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돈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세우면 아무래도 돈이 뭐 무한정 있으면 할 거 다 해도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그걸 이행을 좀 구체적으로 음. 해야 되겠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혼 전에 네. 잘 파악을 해놓는 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렇죠. 사실 제일 좋기는 하죠. 사실 근데 제 주변에도 결혼을 한 상대방의 네. 소비 그러니까 너무 심해서 그걸로 파산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경우 되게 본인은 많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우자 때문에. 그래서 막 이혼까지 막 가는 경우도 주변에 진짜 많이 있고, 막 진짜 뭐 월급이 한 700 받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좋아서 했는데 700 다 쓰는 사람이 아니면 뭐 마이너스 통장이 있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아이고. 혹시 강 과장님은 짠테크 내가 해본 극강의 짠테크 이런 것도 있었다. 네. 혹시 이런 거 있을까? 뭐 다들 뭐 아는 것들 아끼는 거 네네. 이거 말고. 제가 했던 경험담 중에서요. 네. 그때 정산회담인가 네네네. 거기서 한번 사람들 다 놀래켰던 거 뭐 있었는데. 네.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샤워할 때 전기를 그러다. 좀 안 쓸 수 없을까 예. 해가지고 이제 불을 끄고 샤워를 좀 해봤는데 너무 어두워서, 근데 방에 그 화장실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달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너무 어두워서 촛불을 좀 켜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근데 초가 근데 사보신 적 있으세요? 초가 더 비쌌다면서. 비싸요. 양초가 은근히 비싸요. 진짜. 그 맞아요. 전기세랑 따지면 그 초가 또 생각보다 빨리 녹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전기요금이 더 싸. 네, 전기요금 더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좀 안 했었고, 예전에 제가 신입 때 그 회사가 신사역이었고 집이 이제 사당역 낙성대역 근처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좀 매달 그 교통비가 좀 아까워서 한 6, 7만 원은 나가니까 버스만 타도 좀 아껴보자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좀 했었죠. 그리고 이제 출근하면은 땀 나잖아요. 그럼 네. 회사에 또 샤워실이 있었어요. 오. 그럼 샤워하고, 그럼 점심 저녁은 주거든요. 회사에서. 점심 저녁 먹고. 그럼 야근하면 또 야식비가 나와요. 네. 8,000원씩 쓸 수가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뭐 어디 사서 좀 편의점에서 뭘 사거나 마트에서 뭐 산 다음에 쟁여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먹거나, 아니면 네. 그걸 열심히 모아서 주말에 먹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상 식비나 교통비는 이제 거의 안 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좀 했었었고. 외장 배터리 갖고 다니면서 충전을 회사에서 해갖고 하고 집에 전기 안 쓰려고. 네, 그거를 요즘 말로 소학횡이라고 하더라고요. 횡령? 네, 횡령이라고. 그래서 약간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옛날에 이제 보조 배터리라는 게 처음 네. 발명이 됐을 때, 네. 이걸 내가 잘 활용하면은 좀 핸드폰 충전 비용을 좀 아낄 수 있겠다 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충전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쓰기도 했었죠, 예전에는. 아. 네네. 그러게 하고, 예전에 대학 때는 이제
머리 이발 비용도 좀 비싸니까 네, 그쵸. 그 이발기 사가지고 한 11,000원인가 11,몇천 원 정도 샀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1년 내내 그냥 머리 막 밀고 다니고 완전 삭발로. 원빈처럼. 원빈이랑 좀 거기보단 조금 더 이제 약간 스님 쪽에 가깝긴 했는데 그때 약간 반무태 안경 쓰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그때부터 돈 아끼려고. 네 그런 식으로도 좀 했었었고 어. 그리고 이것도 조금 욕먹을 것 같긴 한데 그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 군대 동기들이 이제 같은 고향에 있는 애들이 네. 매주 모여서 놀았어요. 매주 네. 모여서 놀거나 아니면은 뭐 한 달에 막 두세 번씩 모여서 금요일 날 만나면 첫 차 뜰 때까지 계속 술을 먹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노는 건 재밌고 하니까 음, 한 2차나 3차쯤 나가는 거죠, 그냥. 1차부터 모이면 이제 돈을 많이 내니까 어차피 2차에 가든 3차에 가든 어차피 걔네는 6차, 7차까지 노니까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애들이 또 취해 있을 때 가면은 저 별로 그렇게 신경도 안 쓰고 그런 식으로 좀 나가기도 했었었고 한 번은 술 마실 때 네. 한 3명, 4명이서 모이면 나가서 얘기를 해요. 나는 물이랑 기본 안주만 먹을 테니까 회비를 좀 빼달라. 어. 이렇게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몹쓸 짓이긴 했는데 예. 그래도 또 술 마시는 친구들처럼 또 재밌게 잘 이제 그 자리에서 최대한 친구들 좀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회비는 조금 빼달라.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학비 벌려고 공장을 이제 주야간 교대 일을 했을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도 거의 월급을 한 1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진짜로 막 거의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씩만 쓰고 막 90만 원 넘게 다 적금으로 모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복학하고 학비로도 쓰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조금 너무했던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친구들 사이에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네네. 사실 막 뒤에서 쟤 너무 짜다 막 이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네네. 좋은 친구들이면 함께 해주는 거고. 네네.